토론회에서 이제 첫 발표인데요. 이건 뭐 저희가 지난달에 100명의 그 평가위원님들로 이제 설문조사를 받은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제 먼저 그 평가 토론에 이제 그 문을 여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건 저희 이 설문조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 원래 설문조사는 올해가 이제 세 번째입니다. 원래 2015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2016년도 박근혜 정부 때죠. 두 번째 했고, 2017년도 작년 거 문재인 정부 1년에 대한 세 번째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오늘 말씀드립니다. 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이었고요. 지난달에 했고요. 전체 350명에게 발송해서 100분의 전문가들이 응답해 주셔서 약 30% 응답률을 보이셨는데요. 이 100분입니다. 100분.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100위원회라는 명칭을 붙이는데요. 100명 중에서 77명, 77%는 학계에 계시는 분들이고요. 나머지 이제 23% 정도 되시는 분들이 시민단체라든가 언론계라든가 법조계 등등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결과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그 다음에 환경 에너지 정책 과제, 모범 사례 이런 순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너무 멀리 떨어져서 잘 안 보이니까 마이크가 약간 약하는데. 지난 1년간 환경정책 마이크 없어도 아마 다 들리실 것 같은데요. 기여도를 보니까요. 시민단체가 3.66점으로 가장 높고요. 가장 그 다음에 높은 게 정부입니다. 그 다음에 높은 게 이제 정부 3.28점이고요. 가장 낮은 게 그 산업계, 그리고 그 두 번째, 밑에서 두 번째로 낮은 게 이제 국회.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 저희들 좀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환경정책, 에너지정책을 좀 따로따로 여쭤봤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난 두 번은 환경, 가운데점, 에너지 이렇게 통으로 물어봤는데 환경하고 에너지가 조금 평가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따로 물어봤고요. 그래서 에너지 정책 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물어봤더니 역시 시민단체가 가장 높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장 낮은 건 이번에는 산업계가 아니고 이제 국회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분야별 평가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한 10개 정도 조금 그래도 좀 많이 거론이 되는 그 분야들을 10개를 거론을 했고요. 그 10개를 각각에 대해서 이제 점수를 매기도록 했는데요.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온 건 신재생 에너지 보급 정책이 3.06으로 가장 높게 나왔고요. 가장 낮게 나온 게 역시 최근에 폐기물 문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라든가 어떤 혼란 이런 것을 이제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시 자원순환 폐기물 정책이 현 정부가 지금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2.36점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합평가를 보면 역시 이제 환경정책, 에너지정책 이제 분리해서 봤는데요. 환경정책이 3.08, 에너지정책이 3.12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유의를 해주셔야 될 게 가장 밑바닥, 가장 낮은 점수가 0점이 아니고요. 1점입니다. 그러니까 1점에서 5점까지니까 사실은 이 두 개 평균을 내면 3.1인데요. 3.10. 20미만가로 따지자면 딱 2, 약간 높은, 그러니까 딱 그 중간 살짝 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기준으로 보면 점수가 높은 편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제 점수라는 건 이제 상대평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똑같은 질문을 지난 두 번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2015년, 16년에 대해서 똑같이 이제 던진 바가 있었고요. 2015년 점수가 2.2, 2016년 점수가 1.5였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2배 이상 높은 점수가 나왔다. 비록 이 수준임에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2배 정도 높은 점수가 나왔다라는 것은 좀 비교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 정부 환경정책 중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세 가지를 뽑아봤더니 4대강 부분 개방 및 수질 모니터링 실시가 한 70분 정도가 지적해 주셔서 가장 많았고요. 물관리 일원화 정책 발표가 두 번째였고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원 확대가 이제 세 번째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에너지 정책 중에서 역시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세 가지
가지를 꼽는 문항에 대해서는 탈원전 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이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 및 조기 폐쇄가 두 번째,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및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이 세 번째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면 잘못한 것은 이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흥미로운 결과인데요. 환경정책 중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은 국립공원 개발계획, 예컨대 설악산 케이블카라든가 흑산도서공원과 같이 국립공원을 개발하려고 하는 계획이 가장 잘못됐다고 지적이 됐고요. 두 번째가 가축분뇨법 유예 연장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도시공원 일몰제를 시행하기로 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부재하다 하는 게 이제 세 번째로 지적이 됐습니다. 에너지 정책 중에서 역시 잘못했다고 지적되는 세 가지를 또 꼽아보면 가장 큰 게 전기요금 인상 없는 에너지 전환을 표방했다라고 하는 걸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사실은 전기요금 인상이 없이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정부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전기요금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어떤 대국민 소통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의견을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역시 동률인데요. 신규 석탄 발전소 7기 건설을 용인했다는 것도 가장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신고리 백지화. 원래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백지화 공약을 내걸었었는데 백지화 공약에서 수퇴해서 그런 공론화라고 하는 방식으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 역시 공약에서 수퇴한 것 자체는 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환경정책 과제 역시 세 가지를 좀 지적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가장 많은 분들이 생각한 게 역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과제가 가장 중요하다,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가 4대 강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훼손된 강, 갯벌, 산림 생태계를 복원해야 된다. 세 번째가 역시 자연순환, 제로 웨이스트, 폐기물 문제, 쓰레기 문제 제대로 좀 처리하자 하는 게 세 번째로 공답이 나왔습니다. 역시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향후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 세 가지는 가장 높은 건 탈원전을 위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제시해달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가 에너지 세제 개편을 통한 에너지원별 상대 가격을 조정해야 된다. 세 번째가 발전차액 지원제도 제도입 및 신재생 에너지 지원 변화 이걸 이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과제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좀 특히 최근에 크게 쟁점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제 주제별로 저희가 질문을 드린 건데요. 그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다소 만족과 매우 만족이 합쳐서 40%고요. 다소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이 합쳐서 21%로 만족 40, 불만족 21%, 그리고 중간, 보통이다 가 이제 39%입니다. 그리고 불만족한 이유는 저감 효과가 불분명하다, 종합적 대책이 미흡하다, 구체적 시간이 없다, 단기적 대응이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점수로 환산을 하면 아까 저희가 점수를 했지 않습니까? 이걸 점수로 환산하면 3.2가 약간 안 됩니다. 3.18 정도의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물관리 일원화 당신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하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분들이 응답하신 건 관련 부처 간 협력이 부족하다. 두 번째는 국민 공론화 과정이 없었고, 그 다음에 반대 지정에 대한 설득 노력이 부족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대강 일부에 대한 상시적인 보호 개방 모니터링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역시 비슷하게 아까 미세먼지랑 비슷한 분포가 보여집니다. 매우 충분하다가 40%가 약간 안 되고요. 매우 미흡하다, 비흡하다를 합쳐서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0% 정도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20% 정도는 부정적으로 보고 나머지 한 40에서 45% 정도는 중립적인, 보통이다 이런 정도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계획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많이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이제 가장 큰데요. 둘 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는 건데요. 가장 많은 건 문화재위원회 의견에 따라서 설치사업 허가가 취소되어야 된다는 게 41%고요. 그 다음에 이 타당성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37%여서 다 합치면 약 8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이제 그 도시공원 일몰제가 이제 2020년부터 일몰제가 시행이 되는데요. 그 일몰제에 따라서 지속 가능한 도시공원 관리를 위한 우선순위로 가장 많이 지적하신 의견은 자연
환경 보전 역할이 높은 도시공원에 대한 지자체 매입 시 국가재정 지원을 해야 된다가 33%, 그 다음에 공원 일몰 대상에서 국공유지 배제 원칙을 수립해야 된다는 게 23% 정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저희가 이제 그 문항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좀 요약을 한 거고요. 저희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연도가 2050년. 2050년도에 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어떤 수준이 가장 적절하다고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2050년의 목표가 2010년 매출량 대비 어떤 정도가 적절하냐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가장 높은 게 2010년 배출량 대비 30에서 50%고요. 그 다음이 2010년 배출량 대비 51에서 70%입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은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그 2010년 대비가 아니고요. BAU 즉 배출량 예산 기준치죠. 2030년에 나오는 배출량의 37%를 감축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지금 정책인데요. 그 기준으로 보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국제적 스탠다드에 비해서 보면 적절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2014년에 IPCC 그 기후변화 국제 패널이죠. IPCC가 낸 보고서가 바로 2050년의 배출량이 2010년에 비해서 45%에서 70% 정도 감축시켜야 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범위에서의 지금 제안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30년 바람직한 전원 믹스 수준에 대한 이제 질문인데요. 역시 이것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질문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8차 목표 시나리오에 따르면 2030년 우리나라의 발전량 비중 전력 믹스는 원자력이 23.9%, 석탄이 36.1%, LNG가 18.8%, 신재생이 20%, 기타 1.2%로 전망되고 있는데 2030년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전원 믹스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내세운 지금 목표치가 있고요. 그게 적절하다고 보는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과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가장 많이 응답을 한 건 8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원자력, LNG, 석탄의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 비중, 20%로 되어 있는 신재생의 비중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게 가장 약 60% 가까운 응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이 8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서 전망된 전력 기준과 비슷한 수준, 지금 정부가 제시한 기준과 비슷한 수준도 적절하다라는 게 약 4분의 1 정도의 응답입니다.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그걸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절반 정도의 응답자들이 전략영향평가에 대한 제도 정비를 통해서 지속가능성 평가와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검토하는 실질적인 독립기관을 도입한다. 지금은 이제 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지금 그 환경영향평가서를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정부의 산하기관이 아니고 실질적인 독립기관을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응답도 꽤 높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에너지 문제 개선을 위해서 중요한 것 3가지를 구하고라는 질문에 대해서 가장 높은 게 정책의 수립, 추진, 평가 과정에 시민의 참여가 가장 필요하다. 두 번째가 부처간 칸막이 해소가 필요하다. 세 번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제3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 같은 중요한 국가에너지 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정책의 수립, 추진 과정에 시민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 지적됐다라는 점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정책 발전과 관련해서 모범 국회의원 3사람을 좀 뽑아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20대 국회 환노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에서는 가장 많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게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 그 다음이 공동유리죠. 더민주당의 한정혜 의원, 그 다음에 바른당의 이상돈 의원, 그 다음에 더민주당의 송옥주 의원 이렇게 선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정책 발전과 관련해서 모범적인 공정활동을 한 국회의원 3인으로서는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에서만 저희가 선정을 하도록 했는데요. 더민주당의 우원식 의원, 홍익표 의원, 김경수 의원이 이제 그 선택이 됐지만 보시다시피 전체 100명 중에서 절반밖에 응답을 안 했어요. 그 이야기는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사실은 아주 인상적인 눈에 띄는 활동을 하신 분들이 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사실 많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오히려 온당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림축산해양 환경정책 발전과 관련해서 모범 국회의원 3인을 이제 뽑은 그 대상은 역시 20대 국회에서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인데요. 이 역시 응답은 약 40명이 채 안 됩니다. 39명이 응답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 가운데서 더민주당의 서른 의원, 그 다음에 더민주당의 박완주 의원과 김철민 의원이 이제 동률 2위로 선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정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는 광역자치단체 세 곳을 뽑아달라는 이야기. 서울시가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충청남도,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순입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 모범적으로 추진하는 광역자치단체 역시 서울특별시, 충남, 제주 이 순으로 똑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종합을 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말하자면 이제 더블 스코어로 이제 높은 점수가 나오긴 했지만 절대적인 점수에 있어서는 3.1로 5점 만점에 3.1로 아주 높은 점수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개별 어떤 그 이슈들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3.0이 채 안 됩니다. 평균이 2.89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럼 아직도 이 정부가 좀 노력하고 가야 할, 조금 더 분발해야 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지적을 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년 하니까 1년 후인 내년에도 다시 한번 백인위원회 설문조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할 텐데요. 올해 이 발표됐던 이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점수가 좀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더 분발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